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죠. 비단 이 나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열이 표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혼돈, 이른바 카오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론도 이 국민의힘이 혼돈의 밤을 보냈다고 썼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물리치고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8일 밤 사실상 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걸 이른바 상권총회라고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두 당 지도부가 앞장을 선 겁니다. 9일 오후 6시쯤에는 서울 남부법원이 김문수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남부법원에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를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김문수 후보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온라인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새로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결국 당 지도부에 반대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더군요. 한 사람은 윤상현, 또 한 사람은 유상범. 이 대혼돈의 밤이 시작이 됐습니다. 명목상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김문수, 한덕수 양측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두 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나왔는데 그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은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협상은 단일화 방안 문제로 23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 100%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쪽이나 혹은 그 중도파도 사실은 뺐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와 무당파 이 두 그룹만을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걸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걸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덕수 후보 측은 원래 바로 이 국민의힘 경선 룰인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와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그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다툼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을 두지 않고 그냥 지역별, 연령별로 다 나누어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한덕수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2배로 이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 자신들이 조건을 양보한다는 것은 곧 후보를 양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이 결정을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면 협상이 타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9일 오후 10시 30분 양측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약 40분 만에 2차 실무 협상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주장만 하고 그냥 일어서서 헤어진 겁니다. 김문수 대리인이 바로 김재원 전 의원이죠.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김재원과 한덕수 전 총리 대리인은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한덕수보다 먼저 사직서를 내고 나온 분이죠. 이 손영택과 김재원 두 사람의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되는데 각각 100브리핑을 통해 양보할 수 없다는 점만 강조를 하더군요.
그것까지 모두 중계가 됐습니다. 김재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전 국민 앞에서 모든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다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절대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 한 후보 측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실속차를 국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해서 심의 요구합니다. 그동안 한덕수 후보 쪽에서 이 단일화 방안은 그쪽에서 다 결정하십시오. 당에서 다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워딩은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승리한 방식을 그대로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만 해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김문수가 당당하게 1등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자고 하니까 왜 반대하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는 혼란입니다. 문제는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일 0시가 되자, 그리고 자정이 되자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심야의 말입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새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자가 등록하는 절차까지 다 해야 한다. 그 새 후보자가 바로 한덕수 후보죠. 한덕수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그걸 모두 한밤중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한덕수 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민주적 절차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항에 있는 상당한 이유로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바로 5월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은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후보 교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내막인 것입니다. 또 지난 8일과 9일 이루어진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월등하게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역투표 배제를 하면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과 혹은 지지자들과 그리고 무당파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면 한덕수가 김문수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10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당 홈페이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 사무총장 자리를 끝내 내놓지 않고 고집을 펴서 가지고 있었던가요? 어떻든 곧 이어서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그 깊은 심야에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지만 이게 무슨 짓인가요? 저 자신도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 비교 우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신청을 받는다. 이걸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이 거꾸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1시간 동안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전날 9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윤상현, 유상범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대위가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완료하면 10일, 그러니까 어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보인 계획입니다. 자, 이러자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후보 교체 절차 돌입에 아주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연한 반발이죠. 김문수 후보 측은 10일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는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협조할 리가 없죠. 이양수 사무총장이 절대로 그 직인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시아 제2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에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당의 사무총장 임명을 서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의 재정과 조직, 무엇보다도 이 옥새를 장악해야 한다. 바로 그 문제였죠.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계획대로 10일 새벽에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새벽 3시에 입당을 시켜서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과 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주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0시에 개최가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동국 대변인은 회의 도중인 0시 44분쯤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등록하는 절차까지 오전에 다 해야 한다.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신동국이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상당한 사유 발생 및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심의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 중이다. 그 다음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선관위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덕수 후보 만들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동안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한덕수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다. 이후에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이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당 선관위가 서류를 심사하고 의결한 뒤에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이 의결될 것이다.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를 약속한 단일화 절차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한 뒤에 그 후보를 취소를 시킨 뒤에 무소속 한덕수를 입당시켜서 온라인상 열리는 임시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신동국은 다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던 바로 그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재선출되는 게 과연 맞느냐 한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아주 후보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를 압도한 것이 결국 후보 교체의 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과 9일 김문수와 한덕수 가운데 누가 좋은지 이른바 단일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를 근거로 지금 후보 재선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문마다 다 보도가 됐죠. 다만 국민의힘은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는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와 선관위 등을 잇따라 열어 오전 2시 30분쯤 이양수 당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총장 명의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에 그 1시간 동안 받는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가 오전 3시 20분에 입당과 함께 이 후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참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분수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해야 할 정당이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후보를 바꾸는 쿠데타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 모든 것은 요식 절차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4시 40분쯤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를 공고하고 한덕수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중에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11일 개최 예정인 전국위원회에 올립니다. 이 요식 절차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면 후보 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떻든 모두가 잠든 때인 10일 새벽 당의 공식 후보인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떤 정당으로 보겠습니까? 이러려면 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까? 물론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되면 즉시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수없이 공언하고도 이를 후보 단일화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당이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를 위해 자당의 후보를 강제로 퇴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두 번째 법적 대응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10일 공지를 통해 오후 12시 35분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리가 열렸죠. 김문수 후보 측에 따르면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시점은 오전 1시입니다. 이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불과 1시간 동안 그 깊은 심야에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측은 후보 자격 박탈 및 후보 등록 신청과 관련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문수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희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괴물로 변해버렸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지금 괴물로 변해버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 결국 김문수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당 지도부는 권영세와 권성동 두 분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글쎄요 지금 친윤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던데 제가 보기로 친윤이라고도 볼 수 없겠죠.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어제 그러니까 10일 오후 5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어제 신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에 이날 오후 처음으로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제가 다 끌어안고 대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 한덕수 후보는 이렇게 출마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한평생 대선 출마를 꿈꿔본 적이 없지만 지난 3년간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혼란만 반복된다. 그는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한덕수 후보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신 겁니까? 다시 한덕수의 말입니다. 저는 대선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끝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한덕수는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고생해온 분들이 맡으셔야 한다면서 자신은 경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이 나라 보수가 살아날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절대 악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이 처절한 체제 진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표 위에서도 꽃은 핍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